네.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세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에 대한 주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 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그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제조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금 사회자분께서도 언급해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인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여러분의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렇게 가속화하는 중요한 AI를 사용하실 때 물론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혹은 내부적으로 개발자를 통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좋고 여러 가지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AI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다른 경쟁자와 혹은 다른 산업에 있는 동료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제조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한 3년, 5년 전부터 상당히 핫토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 영역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그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은 제조산업에서 곧 제조 현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것으로도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자체의 전환입니다. 비즈니스 성장이 정체가 되었거나 혹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전장을 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제조하던 업체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원하는 비즈니스 전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일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직과 문화 자체의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이 디지털 혁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조직에 대한 내용은 빼고 제품, 프로세스, 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개발에 대한 혁신입니다. AWS의 고객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감기약 만드는 곳이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제공을 함으로써 인류를 상당히 평화롭게 해주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는 이 모더나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병이 발병할 때마다 혹은 각각 그 사람별로 다른 질병이 발병했을 때 개인화된 맞춤형 백신을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황에서는 연구실이 따로 있고 임상실험을 하는 곳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시약을 생산하는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시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에 걸친 개발 기간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혁신을 통해서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모더나는 AWS와 함께 클라우드상에 완전 통합된 디지털 생산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2018년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곳에서는 두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 속도를 상당히 단축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단축된 공장에서 즉시 생산해서 출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건설되고 난 2018년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이렇게 미리 준비한 모더나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초 코로나를 위한 백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24일 만에 첫 번째 임상 실험을 위한 배치를 연구개발단에서부터 생산까지 이 공장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감기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이 시약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 2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더나는 더욱더 이 업계에서 제품 개발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고객에게 더욱더 좋은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프로세스 혁신하면은 역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잘 떠오르는 영역인데요. 사회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LG 혹은 뭐 다른 그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삼성 등의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다 됐어. 그러니 이제 이후에는 내부의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이를 밸류체인 생태계로 더욱더 확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저희의 고객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 그룹도 그러한 가치를 이미 4년 전에 저희와 함께 실행한 그리고 현실화한 고객입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폭스바겐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부에 폭스바겐 글로벌 124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66만 명이 일하는 그곳에 있는 임직원들만 사용하는 클라우드 생태계가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 있는 3만여 개가 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 혹은 협력업체 등 파트너 등이 모두 클라우드 생태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좋은 솔루션, 최신의 AI 기술 혹은 최신 레시피를 적용을 하는 비법들에 대해서 사스 형태로 클라우드에 올리고 독일에 있는 공장의 엔지니어가 올리면은 그거를 멕시코에 있는 혹은 브라질에 있는 엔지니어가 다운받아서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기존 대비 생산성 혹은 실제로 최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갖고 지역의 제한 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공간의 제한 없이, 솔루션의 제한 없이 글로벌한 생태계를, 글로벌한 밸류체인을 운영을 하는 기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할 수 있고 유연하게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생산성은 약 30% 증가, 공장 운영 비용은 30% 절감 등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폭스바겐 내부의 공장 124개의 공장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3만 개가 넘는 파트너사들과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자체 그리고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코비드 상황에서도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도비 사례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얼마나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PDF 등 정말로 좋은 제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제품은 사실 기존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인쇄, 출판, 미디어 등의 산업에서만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솔루션이 사실은 이러한 산업, 말씀드렸던 산업이 조금씩 쇠퇴하고 성장이 멈추고 또 이러한 아도비 솔루션에 대한 해적판들이 많이 난립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정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준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을 보시면 2008년에 딱 기준으로 해갖고 역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도비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요. 그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존 산업, 자신들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던 산업이 성장을 정체되었으나 인터넷 그리고 그 인터넷 상에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의 SNS를 사용하는 불특정 자세의 개인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글로벌로 예상치 못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도비는 실질적으로 거의 95% 이상의 제품이 나오던 라이센스 기반, 즉 한번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약정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라이센스 기반의 모델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비즈니스로 모델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애초에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보았던 SNS를 사용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즉 기존에 전문성 있는 전문 산업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솔루션을 판매하는 곳으로 비즈니스를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각지에 퍼져 있는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본인의 서비스를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라이센스, 동굴키를 주거나 혹은 키값을 주는 것에 대한 관리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러한 SaaS 모델 전환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아도비가 SaaS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출시한 이후부터 2021년까지 매출 성장은 400% 성장시켰고, 순이익은 말도 안 되는 732%라는 큰 숫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사실 실제로 재화를 생산하고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상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매출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전환을 하고 매출이 성장하였지만, 단순히 매출이 성장한 게 아니고 순이익, 매출의 2배가 넘는 순이익 성장률을 이뤘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인사이트를 얻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글로벌 고객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글로벌 각각 지역에 대해서 영업사무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IT 운영을 위한 IT 전문가들, 그리고 서버도 구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순이익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의 성장까지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우리 제조 고객들은 디지털 전환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사실 혁신은 그냥 점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만이 이런 성장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조 현장의 고객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먼저 전략 수립 이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산업과 다르게 제조 산업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변경 최소화입니다. 제조 공장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조 공장이 있고요. 그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비를 제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비와 작업자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우리는 매시간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부지는 문제가 아닌데, 설비들, 자동화 설비들 혹은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단동 설비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에 캐펙스, 즉 상당히 많은 자본을 일시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자산 설비를 구매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고객의 디맨드나 혹은 코비드 상황과 같이 공급망의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한 가지 제품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점점 개인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MC 로스, 모델 체인지 로스가 없이 아주 유연하게 공장 라인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 2개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트레이오프 관계이기도 하죠. 변경을 최소화하는데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빠른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조산업은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설비 하나 구매를 했을 때 이제 ROI 분명히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가 5년 기본적으로 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솔루션 혹은 설비 혹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빠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이루기 어려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의 목표라고 설정을 하고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갖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의 수치인데요. 이러한 수치들은 사실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산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약 20% 향상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 개선을 35% 할 수 있고 비용은 30%나 감소시키고 또 최근 트렌드인 작업 환경, 사이트에 대한 안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향상을 약 10%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 거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 대비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재무적인 성과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라고 계산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산업보다 제조산업 분들께서는 상당히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을 어떠한 설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지셨는데 이런 디지털과 같이 혹은 클라우드 환경, 사스 환경, AI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현장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고 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두폭 방식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1시간에 50개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는 42만 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런 건 당연히 이론 캡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생산품은 약 21만 7천 개입니다.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베일러빌리티, 얼마나 설비를 잘 가용하고 있느냐, 라인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설비가 얼마나 퍼포먼스, 성능을 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양품을 잘 찍어내고 있느냐, 생산하고 있느냐, 작업 수율. 이 모든 수치들이 다 총체적으로 반영되어서 결국 4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1만 7천 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산, 설비의 가용성, 그다음에 성능, 수율 등을 모두 반영한 OEE라고 하는 설비 종합 효율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 종합 효율 지표를 반영을 한 결과 우리는 기존 대비 절반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42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설비를 투자를 하고 돈을 다 넣었는데 결국에 현실에는 21만 대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인데요. 추가적인 비용 없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 설비 자산의 가용성, 성능, 수율을 높여서 이 OEE 설비 종합 효율을 52%에서 10%로 향상했을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2%의 설비 효율을 통해서 21만 7천 개의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고정비, 변동비 등등을 제외한 마진을 반영을 한다면은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불이고 1불에 대한 마진은 0.6불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5만 5천 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OEE를 즉 기존에 투자되었던 설비에 대해서 가동성을 더 높이고 성능을 높여서 이 OEE 지표를 62%에서 10%만 증가시켜도 기존에 5만 5천 불의 수익성 대비해갖고 7만 7천 불, 약 40% 증가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의 OEE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약 5%의 비용 증가라고 하는 투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큰 투자 없이도 40%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혁신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실제로 이런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제조업분들이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빠르게 작게 시작을 하지만 빠르게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근간, 토대, 플랫폼,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듯이 맨 처음에 데이터를 혹은 디지털 혁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단일 자산, 단일 설비죠. 단동 설비죠. 혹은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셀, 혹은 산업 형태에 따라서 셀이라고도 부르고 라인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곳에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산의 혹은 설비나 수율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 각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가용성, 설비를 반영한 결과 우리는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있는가,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인다거나 혹은 생산 계획을 최적화함으로써 설비 효율을 늘리거나 불량 분석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예측을 통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전 예측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시작은 단일 셀 자산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이트 단위 제1공장, 제2공장으로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전체 공장, 베트남 전체 공장, 중국 전체 공장으로 확대를 시켜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 최적화는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저희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목표를 세팅을 해두고 저희와 함께 단일 셀 자산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혹은 글로벌을 넘어서 파트너, 외부의 생태계 파트너와들과도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선택을 한 거고요. 사스 기반의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을 함으로써 빠르게 글로벌로 있는 124개 국가에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빠른 성과를 달성하는 거, 빠른 ROI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고 이를 분석을 함으로써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로부터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은 왼쪽이네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앞에 보여드렸던 표와 같이.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자산의 종류를 넓혀 나가고, 하나의 설비 자산뿐만이 아니라 SAP, ERP와 같은 그런 어떤 엔터프라이즈급의 워크로드들의 데이터를 다시 함께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에셋을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의 라인별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공정, 4번 공정에 있는 에셋들에 대한 운영 모델을 갖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처음과 끝까지 생산이 시작되는 라인부터 끝까지 라인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하나 수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자산, 그리고 기업 내 워크로드들과 연결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자산 설비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실 수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적층되어서 프로세스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혹은 다양한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통합된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와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런 그 환경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설비단도 좋습니다. 뭐 혹은 뭐 스카다단도 좋습니다. 레벨 제로, 뭐 하나의 단동 액추에이터도 좋습니다. 혹은 MES와 같은 제조 실행 시스템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산 혹은 워크로드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IoT 기반에서 혹은 네트워크 기반해 갖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집된 것들은 분석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뭐 시계열 데이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이전에 분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장할 수 있는 레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도 역시 각각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혹은 스마트 팩토리 영역 혹은 퀄리티 매니지먼트 혹은 창고 관리 등 각각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분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각각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AI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것처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사용하실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 고객분들을 뵙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AI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 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서 저희와 베스핀 글로벌과 같은 이러한 산업 고객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파트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세션 이후에도 다음에 이어질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 서비스를 혹은 베스핀 글로벌의 서비스를 함께 사용을 해갖고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조 현장에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디지털 혁신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온프레미스가 아니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변경을 최소화해야 되는 어떤 그 부담, 사실은 비용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 비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회성으로 한번 원샷으로 돈을 지출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사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대비 비용을 상당히 많이 감소시켜서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기존 대비 IT 인프라를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신다면은 이런 IT 인프라를 관리해야 될 인력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솔루션, 지금은 매해가 문제가 아니고 매 분기별 혹은 매달 새로운 신규 솔루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솔루션들을 요금 부담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에 비즈니스, 제조라는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제품 자체에 집중을 더욱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민첩성은 확보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경쟁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제조 혁신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뭐래도 AI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AI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성숙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의 AI 그리고 생성형 AI, 요즘 핫한 토픽인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코엑스에서는 매년 그 공장 자동화 전시회가 열렸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셨을 거예요. 뭐 매년 참석하셨을 텐데,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라고 했었는데 5년 전부터는 스마트 팩토리로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는 어떠한 네이밍으로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즉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에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 혹은 뭔가 산업혁명 하면은 자동화된 공장 자동화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면은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I라고 딱 집어서 자동화가 아니고 자동화는 기본이고 AI를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지능화된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제조 산업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93% 이상이 AI가 중요한 기술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게임 체인저, 완전히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로봇팔에 연연하지 않고 계시고 AI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AI가 어떠한 영역, 제조의 어떠한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문의를 하신다면은 지금과 같이 보시는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이 가장 좀 도드라진 영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영역은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품질 검사 그리고 설비 장비의 예지 보전, 설비 장비의 예지 보전이라고 하면은 예상치 못한 설비의 다운타임 가동 중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엔지니어가 가지도 않고 미리 사전에 처리를 함으로써 전체 라인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음으로써 생산성을 올리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들 모두 다 AI 기반의 솔루션을 이미 한 5년 전부터 많은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수요 공급 계획을 짜는데도 상당히 많은 기존에는 통계 분석 기반의 툴을 많이 사용하셨다면은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AI 툴을 사용을 해갖고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하는 와디프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조업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이거죠. 기존 대비 택타임이 10에서 5로 단축이 되었다. 작업자가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되었다. 생산성을 얼마 확보하였다. 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존에 있던 AI 모델을 사용하는 현장이 아니고 더 강한 솔루션이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인데요. 이 생성형 AI는 기존이랑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학습하는 데이터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양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먹는 컴퓨팅 파워도 엄청납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이라면은 서버실 전산실이 있어갖고 내부에 있는 HPC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AI를 돌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생성형 AI는 그러한 차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클라우드상에서 제공되는 무한정한 데이터,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수의 기업들은 모두 다 클라우드 환경과 상당히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는 어떤 것이냐라고 간단하게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 형태, 대화, 스토리, 이미지, 동영상, 소리 혹은 새로운 컨텐츠 등을 새롭게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터넷에 퍼져 있는 무한한 데이터를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끌어들여 갖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 학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콘텐츠를 생성을 해주는 것인데요. 기존 AI와 다른 점은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 제조 현장에서 적용되던 A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충분히 정제된, 즉 라벨링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해갖고 선별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떠한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모델을 사용을 해갖고 학습을 시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비전 검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 검사를 하는 비전 솔루션을 하는 곳에 AI를 적용을 할 때는 우리는 기존에는 비전 솔루션, 즉 이미지 분석에 최적화된 모델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OK, NG 이미지를 방대하게 갖다가 놓고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 분야, 이미지 분석 분야, 특히나 양품, 불량품,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습을 해갖고 완전히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혹은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는 품질 검사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와 다르게 생성형 AI는 정제가 안 된 데이터를 아무런 제약 없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갖고 거대한 AI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용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품질 검사 등에 사용되던 AI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만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이기보다는 품질 검사도 알고 재고 관리도 알고 효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도 알고 하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를 어느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B2B 영역에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2C 영역에서 제조업을 공유하시는 분들에서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데도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B2C 업무를 하시건 B2B 업무를 하시건 제조 산업에서는 어쨌든 직원의 생산성 및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렇게 사용 사례가 많은데요. 저는 고객 경험 강화보다는 직원의 생산성 및 창의성 향상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에 대한 예시를 좀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대화형 문서 검색을 통한 작업자 가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 AI는 사실은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자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미숙련자들을 가이드를 해줌으로써 숙련자처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30년 된 베테랑 작업자의 은퇴로 현장 작업 효율에 20% 저하가 예상됩니다. 이직도 마찬가지죠. 혹은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구매했는데 이 자산을 제공한 업체의 담당자가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해갖고 연락이 안 닿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설비를 바로 구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작업자를 빠르게 작업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즉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존에는 이러한 설비 혹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백서처럼 현장에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혹은 특정 연도별로 해가지고 공유회를 갖고 설명회를 갖고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생성형 AI를 적용을 하면 지금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불량 코드 내용이 뭐야?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쭉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코드 중에서 특정 이런 코드는 어떨 때 발생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때 발생이 됩니다. 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빠르게 방대한 양을 검색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10시간 공부할 필요 없이 바로 빠르게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혹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서 작성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설비에서 데이터 받아와갖고 이거를 쭉 비주얼화 시켜놓고 시간별 혹은 일자별 추이를 하고 관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 소모적인 작업입니다.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끌어넣으면은 월별 매출 및 수익을 알려줘 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식의 그래프를 선정을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비주얼화 시켜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포캐스팅, 지금 색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이후, 지금 시점 이후의 미래 시점에 대한 포캐스팅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지역별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새롭게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분들이 리뷰를 할 때 혹은 상무님 혹은 전무님한테 보고를 할 때 이게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라고 했을 때 저거 그냥 죄송합니다. 김대리 저 그래프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게 라고 하면은 바로 치면은 그 형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무료 서비스 사용자를 어떻게 하면 유료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가이드 초안도 방금 그 리포트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갖고 초안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결국 코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한다면은 기존 대비 사용하는 시간을 28%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좀 더 빠르게 민첩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현장에서 쓰이느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실제 우리 제품이 어느 방향성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러한 중요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러분들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 공장에서 사용하던 AI 툴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그 AI 툴이 우리 공장으로 왔을 때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유 공장에서 사용하던 데이터와 콜라 공장에서 사용하던 데이터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남의 혹은 기성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장 혹은 우리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금 이후에 설명드릴 이 베스핀 글로벌의 플랫폼 하에서 손쉽게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과 다른 차별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용하실 때 항상 여러분의 보안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혹은 내가 사용하는 AI가 얼마나 보안에 강한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아주 그리고 기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WS 이명복 담당이셨습니다.